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비즈니스학과 황시연입니다. 목차는 자료 선정 이후, 자료 수집 과정, 개인 데이터 자료 처리 과정, 쏨 트렌드, 구글 트렌드 결과 해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선정과 이유는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지게 된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패턴을 바꾸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가장 언급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 또는 데이터 및 시각화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주변에서 무엇이 인기 급상승 중인지 알아보는 사이트인 쏨 트렌드와 구글 트렌드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쏨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에서 수집하고 코로나에 관련된 기사를 개인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 데이터 자료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확보한 코로나 관련 기사 몇 가지를 입력하여 실행하였더니 잠복기, 이주, 증상, 감기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쏨 트렌드와 구글 트렌드를 활용한 결과 해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쏨 트렌드와 구글 트렌드를 보고 코로나에 관련된 연관어 중 확산과 힘들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안전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는 계속 확산이 되며 그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드 클라우드를 토대로 감정 분석 및 시각화 과제 발표를 하게 된 유통물리학과 16학번 신명주입니다. 제가 빅데이터 관련 수업은 이번이 처음이라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책을 토대로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감정 분석을 위한 자료 선정 및 이유, 자료 수집 과정, 감성 분석 및 시각화,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정 분석을 위한 자료 선정 및 이유입니다. 제주도 여행지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토대로 저는 우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도에 대한 감정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 여행이 제한된 요즘 제주도로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부정적인 감정을 개선하여 우도로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의 제주도 방문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내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썸트렌드를 활용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하여 입력한 키워드, 명사, 동사, 형용사의 언급량과 연관어, 감성 분석을 통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와 관심의 내용 및 긍부정 감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별 감성어 변화입니다. 11월 우도 관련 감성어 탑10을 주별로 나열하였습니다. 11월 1주차에는 맛있다, 좋다, 예쁜, 아름다운 등의 긍정어가 93%, 중립어가 7%, 부정어는 없습니다. 2주차에는 맛있다, 예쁘다, 좋다 등의 긍정어 85%, 중립어 15%, 마찬가지로 부정어는 없습니다. 3주차에는 맛있다, 예쁘다, 좋다 등의 긍정어가 95%, 중립어 5%로 부정어는 없습니다. 4주차에는 좋다, 맛있다 등의 긍정어 55%, 중립어 38%, 부정어 7%로 아쉽다라는 부정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5주차에는 예쁘다, 좋다, 맛있다 등의 긍정어 79%, 중립어 21%로 부정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11월 전체 감정 분석 결과를 탑10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예쁘다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맛있다, 좋다, 유명하다 순으로 긍정어가 존재했습니다. 미치다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우도라는 자연에서 나올 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여겨져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감정 분석에는 아쉽다라는 부정어가 존재하였고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주도 특성상 자연 위주의 여행이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부정어가 존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도에는 소위 말하는 인스타 감성샷을 찍을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쪽으로 여행 코스를 짜지 않는 이상 우도를 갈 만한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우도에 꼭 들리게 할 만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포항 호미곶에 있는 상생의 손과 같이 우도하면 이것과 사진은 필수라고 할 만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것과 같이 우도를 연상시키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엔 우도 방문이 필수 코스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비즈니스학과 김영준입니다. 저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감정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없이 가중처벌하는 특별 가중처벌법입니다. 민식이법은 아직 많이 좀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썸트렌드에서 가져온 수치들입니다. 우선 블로그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중립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좀 더 많았습니다. 필요하다, 안전하다, 좋다 뭐 이런 등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음으로 트위터를 보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블로그에 있는 수치보다 수백 배는 많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주행 중인 차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이 용돈벌이 수단, 그냥 재미로 차를 따라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30km 이하로 주행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등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한 초등학생이 올린
글인데 용돈이 부족해서 용돈 벌이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제 등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와 어린이의 시야를 차단해 운전자가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반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통계를 보시면 어린이의 보행 시야 방해물이 자동차가 45%로 엄청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벽, 기둥, 오토바이 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생긴 것은 좋은 취지였으나 다른 악용을 한 사례나 운전자 입장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 불법 주정 차량 단속과 그 처분을 더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팝과 K-팝의 감정 분석 발표를 하게 된 16학번 이광석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팝 가사 워드 클라우드, 팝 감정 분석, K-팝 감정 분석,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사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는 1위부터 10위까지 팝송의 노래 가사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한 것입니다. 빈도수가 가장 많은 유와 미, 의미는 너, 당신, 나, 나에게 라는 의미로 너와 나를 주체로 하는 가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팝송을 썸 트렌드를 통해 감성어 분석을 해본 결과 좋다, 밝다, 귀여운, 웃음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K-팝의 감정 분석의 경우 사랑, 즐기다, 몰입하다 등 긍정적인 단어가 있긴 하지만 나쁜, 울다, 잔인하다, 싫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팝이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대중가요인 K-팝은 사랑과 이별 노래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 신나는 음악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클래식, 재즈, 일렉트로닉, 락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르에 따라 마음을 차분하게 하거나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바쁜 일상에서 평온함을 찾아주거나 긴장감을 늦추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느린 템포의 음악은 심장박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호흡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 전환이 가능하며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가 증가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율을 높여줍니다. 음악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모든 리듬은 훌륭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며 특정한 일을 해결할 때 에너지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주로 이별, 슬픈 음악에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가치관을 왜곡시킵니다. 이별과 사랑을 다룬 노래의 특징으로 이별의 슬픔을 과장되게 묘사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과장된 묘사를 통해 청소년기에 삐뚤어진 가치관을 형성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염려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퇴폐적인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가요 중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표현한 가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골적으로 소고 비속어를 섞어가며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악은 불유쾌한 소리나 감정을 가려준다. 뇌파를 느리게 낮출 수 있고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맥박, 혈압에도 영향을 준다. 체온에도 영향을 준다. 엔도르핀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별과 슬픈 노래를 듣는 것 좋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는 긍정적인 정서의 음악 감상을 통해 건강한 취미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쓰레기법, 악법, 어거지법. 이 단어들은 민식이법에 대한 유튜브 댓글들로 만든 워드클라우드인데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감정 분석에 발표할 김우영입니다. 옥차입니다. 첫 번째,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민식이법에 대한 감성어, 그리고 민식이법의 문제점, 마지막 결론으로 구성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두 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 주차 금지를 위한 의무화, 그리고 가중처벌에 대한 법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감성어입니다. 2020년 11월 2주차에 민식이법에 연관된 감성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랭킹을 보시면 첫 번째, 강화하다, 긍정적인 표현이 부정으로 논란, 불쌍하다, 위반하다, 범죄 등이 있네요. 긍정 46%, 부정 47%, 중립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1월 3주차입니다. 감성어 랭킹을 보면 범죄, 안전, 참변, 혐의, 정확한 이렇게 돼 있고 긍정 18%, 부정 48%, 중립 34%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4주차입니다. 11월 4주차에는 랭킹 1위 안전, 범죄, 불법, 혐의, 강화하다로 이루어져 있고 긍정 34%, 부정 50%, 중립 16%로 부정적인 의견이 끊임없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참여 인원이 무려 3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 청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식이법의 문제점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주의 의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상해나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에 상관없이 과장을 조금 더하여 가만히 있는 차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처벌이 가해집니다.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못을 하면. 근데 아주 과한 처벌 수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가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은 아주 과합니다. 어린이를 상해 시 상해 정도와 상관이 없이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이 됩니다.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주의 의무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어린이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 낸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고 과실이 적든 많든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과잉 입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생겨난 민식이법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겨났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 주차 금지 의무화 이런 것들은 다 찬성을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16번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은 제주입니다. 많은 분들의 발표를 보았지만 제가 제일 접근하기 좋았던 김진석 학우분의 주제인 제주도 여행 가장 많이 가는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주제에서 제주도를 가져와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첫째로 맛있는 흑돼지의 메카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뛰어난 접근성입니다. 이를 감정 분석하였을 때 제주도라는 단어로 감정 분석 결과 맛있다, 가고 싶다, 좋다, 경치 좋다, 기대, 진심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87%가량 나왔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제주도는 음식이 맛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며 경치도 좋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관심을 받는 국내 여행지 제주도로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즈니스학과 18학번 주연경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고양이 산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이 산책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 유명 유튜버들을 시작으로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고양이의 산책을 보고 많은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산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보여드리고 오해와 인식을 바로잡고자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료는 산책 고양이에 관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뉴스, 인터뷰 자료를 텍스트화해서 워드 클라우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워드 클라우드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옵니다. 다음은 한글 단어가 있는 사전을 등록해줍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온 텍스트들을 불러오고 중복값을 제거합니다. 특수 문자를 제거하고 명사 단위의 단어만 추출합니다. 주제와 상관없거나 결과에 필요 없는 단어들을 제거합니다. 글자 수가 2개 이상 4개 이하의 단어만을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색을 정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줍니다. 사진과 같은 워드 클라우드가 나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크게 3가지로 위험이 제일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영역, 환경 단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단어들을 보아 산책 고양이는 위험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역이라는 단어는 고양이의 특성인 영역 동물임을 언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환경 또한 같은 맥락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역 동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은 자신의 공간입니다. 즉 다른 동물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역 동물이라는 특성을 가진 고양이가 산책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길고양이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밖에도 산책 고양이에 대한 위험은 아주 많지만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나온 키워드를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키워드가 핵심으로 나온 이유는 다른 위험들도 아주 많지만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산책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단어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 반대, 스트레스, 문제, 예민 등 고양이 산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산책 고양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쉽고 간결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린 워드클라우드와 같이 전문가들은 산책 고양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산책 고양이에 대해 문제임을 지각하지 못했거나 혹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산책 고양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고양이 산책은 마냥 귀엽기만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